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 바로 최태원인데요. 이 SK그룹의 회장이죠. 앞서 헤드라인 때도 살펴봤듯이 오늘 SK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최근에 있었던 이혼 소송 과정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걸 주제로 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네. 신의 한 수 될까? 이러한 그 타이틀을 뽑는 걸 보고 야, 우리 역시 작가님이나 PD님이 대단하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목을 절묘하게 진짜 잘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는데 아마 만약에 이러한 이혼 소송 뭐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이것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SK그룹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골마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또 2심에서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도 SK그룹의 자금난이라든가 또는 뭐 계열사 매각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에서 계속 거론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1심에서 나왔던 뭐 200~300억 정도의 규모는 뭐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1조 3천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개 내외 정도의 계열사가 6년여 만에 219개로 심지어는 뭐 스펙스 의장조차도 그게 우리 계열사였어?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차별적인 뭐 M&A라든가 지분 투자라든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혹시 김앵커 님도 그 장수 프로 중에 하나였었던 장학 퀴즈라는 프로 아십니까? 장학 퀴즈요? 예.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네. 뭐 퀴즈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학교 대항도 하고 아주 그 장학 퀴즈에서 장원을 한다든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노래 대회에서 막 이렇게 결승 올라가서 뭐 대상 뽑듯이 네. 그러한 것들을 아침부터 매일같이 우리 저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 SK에서 지금의 SK지만 과거에 선경이었습니다. 교복 만들었던 네네. 그 선경에서 이제 협찬을 한 그런 대표적인 프로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뭐 예선에서 탈락한 바도 있었고 모든 고등학생들의 꿈이었죠. 거기 본선 진출하는 게. 그런 그 선경으로 또 출발해서 바로 대한석유공사 유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유공 축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태로 이제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노소용 씨와 결혼을 하면서 바로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을 인수하는 게 계기가 되면서 그룹의 어떤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여 개 정도 현재까지 2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 재계 1위인 삼성 같은 경우도 53개, 63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LG그룹도 현대차그룹도 한 70개 정도. LG그룹도 공식적으로는 6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어떠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과거에 어떤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네. IMF 때 아쉽게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의중 회장님이 이제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러한 대우그룹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M&A와 투자 확대를 하는 그런 기업이 SK그룹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고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대법원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느끼면서 대원칙이 질적인 성장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반도체와 AI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뭐 ESG 경영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도 허울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린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과 관련돼서도 뭔가 분야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에서라도 무엇인가 이런 어떤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준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이제 뭐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부 언론에서의 어떤 단독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취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확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뉴스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열사 재정리에 반도체 AI 분야 등 정말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는 SK그룹입니다. 그럼 현재 지분 현황은 어떻고 또 구조 조정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마침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6월 10일 날 나왔던 그 지분 구조 현황을 지금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회장 지분, SK 지분 17.73%, 그리고 최기원 최 회장의 여동생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58%와 기타 하면 한 8% 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당시 5월 31일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1조 정도 되니까 뭐 1조 한 7, 8천억 정도는 감소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최 회장 지분 가치가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SK가 지주회사니까 그 밑으로 쭉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SK스퀘어, SKC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간 지주회사의 그런 사실은 SK텔레콤에서 분리된 거죠. SK스퀘어가. 그래서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도 있었지만은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가 되고 SK스퀘어 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잘 올라갈 때마다 SK스퀘어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저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요. 물론 뭐 비상장사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SK 시리트론이 인수 당시에는 뭐 한 2,900억 정도인데 지금 자산 가치는 한 7,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뭐 매각을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SK그룹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상장돼 있는 기업이 21개 기업이 됩니다. 물론 뭐 지분을 투자한 것들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되겠고 그리고 또 바로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과거에는요. SK가 지주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SKENS가 지주회사가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워낙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대표적인 적자 한 번 안 나고요. 아주 배당 많이 주고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그런 쪽의 회사였는데 SKENS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난항이 있다고도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주가 되겠죠. 28, 9일 스펙수 관련된 의장단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구체화는 뭐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아주 좋은 회사하고 합병을 하니까. 문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SK온입니다. 바로 2차 전지를 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SK온을 뭐 상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주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좀 유보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이 네. SK온을 별도로 또 나래 에너지 서비스 그러니까 SKENC의 계열사로 돼 있는 그런 그 자회사로 돼 있는 그러한 그 나래 에너지 서비스라든가 프리즘 에너지와의 합병을 해서 이 두 회사는 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온의
그러한 법인도 좀 뭔가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급등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큰 그림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은 대한석유공사 인수해서 에너지 쪽 파트와 한국이동통신을 해서 SK텔레콤 파트 이렇게 두 축으로만 제대로 잘 갔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그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거가 나름대로 신의 한 수가 돼서 이쪽과 관련된 어떤 세 개 파트로 잘 나눴으면은 이런 문제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삼성과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네.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네. 1조 3천억을 그냥 현금을 주든 아니면 SK 지분을 주든 그것보다는 네. 그룹을 좀 계열화시키는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잘했던 게 형제분들하고 해서 바로 대표적으로 뭐 한솔그룹 네. 또뭐 신세계그룹, 뭐 CJ그룹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룹사들을 분리시켜 그렇죠. 나갔잖아요. 네. 차라리 노관장한테도 좀 알짜배기 하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평가해서 야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당신이 뭐 좋은 CEO 물색해서 그리고 경영하시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노소영 SY니까 SY 그룹으로다가 네. 뭐 한번 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에너지 부문 합병부터 2차 전지 추가 합병, 바이오 부문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1년 전 소보린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경영권 우려 없나요?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 이 내용도 그렇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SK를 공략해야 되나 네. 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지분에서도 봤었지만 최태원 회장의 그 지분이 17.8% 그리고 최기원 여동생과 기타 관계인들 통해서 8% 그리고 자사주 매입된 부분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50%가 넘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40%인데 M&A와 관련된 어떠한 그 공격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소버린 사태 때는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 때 어떤 그 예행 연습을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네.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도 늘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35% 이상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공격적인 어떠한 그 뭐 제2의 소버린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방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구조조정 이슈로 주목할 만한 종목군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시장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죠.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핫하게 움직인 그런 대표적인 건데, 뭐 만약에 제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SK 이노베이션이 7,481억 적자가 났고요. 올 1분기에도 3,069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2분기도 당연히 뭐 적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1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만 이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2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도 또 한 7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2021년도였나요? LG그룹과의 그러한 그 기술 특허와 관련된 네. 그 논란도 엄청 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들, 물론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 관계가 이제 다시 또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떤 그 SK 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활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망보다는
가까 을의 위치가 바뀌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이익 개선이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LG화학도 혹독한 그 어떤 풍파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고점을 좀처럼 회복을 못했던 좋은 네. 흐름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 SK 이노베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는 하지만 SK온을 일정하게 정상화시켜 놓고 결국은 물적 분할을 하든 네. 뭐 인적 분할을 하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감독원에서는 뭐 주주들을 훼손시키는 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SK온을 나름대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뭐 분리한다고 그래도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상화 시켜놓고 또 분리와 관련된 이러한 상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러한 분리막 쪽에서 뭔가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SK의 어떤 면에서는 종합무역상사라고는 하지만 SK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돈 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도 잡동산이란 말이죠. 네. 무슨 뭐 백화점 차린 것도 아니고 노점상 차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익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어떤 구조조정도 좀 하고 뭐 매각할 거 좀 매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쪽 분야에 있어서도 SK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그리고 비상장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차트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림도 한번 우리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SK 이노베이션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요.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반등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의 구간은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리고 반등 한번 횡보 좀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반등의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도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좀 벌어지겠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들이 연출이 돼준다면은 이제 14만 원부터 16만 원 사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12만 원 안착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12만 원 안착이 돼준다면 14만 원을 돌파하러 가면서 16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단기적인 재료로 끝나버리고 12만 원에서 저항받고 못 간다면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의 이 위치에서 급격하게 역시 지난 7월 말 8월 초 고점에서 하락하고 대반등 한번 주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 4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얘 역시 지금 저점을 물론 다 깼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이 종목 역시 1차적으로는 요 5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6천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6만 원, 5천 원, 6천 원 라인까지도 한번 가능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일단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수반이 돼주고 추가적인 수급이 좀 더 올라와 준다라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그룹주로 오늘의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전주 AI 확대 그리고 체코 원전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 내일장 체크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800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장만 해도 계속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네. 결국은 2,800을 종가상으로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공방은 벌이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도 어저께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지지와 저항 라인들 이 라인이 82,000원, 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자리인데 아주 오늘 이쁘게 잘 마감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전장에만 해도 한 3,700억 정도의 선물에서 매도했다가 다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반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쉽게 공격을 못했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매도했던 애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선물 순매수로 다시 반전되면서 주가가 추가 반등을 연출해 주었는데 네. 오늘은 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세 개가 축이 돼서 움직였고 나머지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흔들렸는데 자동차 쪽들도 오늘 조금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죠. IT 소부장 반도체 쪽들과 자동차 부품단들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뭐 어떤 영인만 도로 놓는 거라든가 그리고 네. 또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메이저들도 동해 가스 개발과 관련된 관심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영인만 개발 또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내일 정도 되면 또 대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네. 큰 축은 반도체와 소위 이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러한 테마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병행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